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하셨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학자, 다산학술재단 박사연구원, 한국양명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충남대학 유학연구소에서 포닥입니다.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금 재임하고 계시고요. 역사로는 대방의 교육자, 프레이리와 교육, 푸코와 교육, 동양의 인간과 세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강연자 이호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강연 교수 이호진 교수님께 여러분들 큰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안녕하세요.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인사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이렇게 인사까지 공식적으로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당황스러운 게 앞에 있는 그 어르신께서 회장님이시라는 분이 불교에 대해서 너무 멋지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사회에 보신 선생님께서 또 설명하셨는데 사실 하나를 뭔가 이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오늘 한국양명학에 대해서 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양명학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왜 필요한가, 또 근원적인 문제를 알려드리고자 한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뭐냐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거든요. 나의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그 양명학이라는 낡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한 30명 오시면 정말 많이 올 거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또 하나, 제가 처음에는 아침에 출발할 때 날씨가 요새 추워가지고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구미 정도 지나니까 막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금 사실. 땀에 막 다 젖어가지고 넥타이를 다 풀고 옷을 갈아입고서 그냥 왔습니다. 양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고 왔는데 완전히 다 젖어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근데 또 죄송한데 목 좀 하고 풀어주세요. 확실히 대구가 따뜻한 동네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해가 가까이 있는 동네인데 오늘 양명학의 주제는 바로 해입니다. 태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의 문제. 왜 태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지금 다시 양명을 이야기합니까? 왜 주작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몇 주 동안 주작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 이우진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양명학이어야 하지?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양명학의 창시자는 여러분들 일찍이 들어봤을 겁니다. 왕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명대의 유학자인데, 요즘으로 보면 미남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이 북방계 얼굴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동정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근데 현대의 그런 관상학에 보면은 정말 어울리지 않죠? 네, 그렇긴 해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사실도요. 우리 1000원짜리 지폐의 태계의 얼굴하고요, 일제시대의 태계의 얼굴하고 또 1940년대 태계의 얼굴하고 다릅니다. 그것처럼 각 시대마다 자기네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인물상으로 그 초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때 뭐 사진 기술이 없었으니까. 네, 아름다운 인간 왕양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폰부터 전부 꺼 있어. 제가 양명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대체 양지가 뭐냐? 양명학의 본질은 양지인데요. 양지가 대체 뭐냐 하니까 이 시로 대답합니다. 양지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만 알 뿐이라는, 이 양지 외에는 다시 어떤 안도 필요치 않지. 누구라도 다 양지를 지니고 있지만 양지를 깨달은 사람 과연 누구이냐?
양지를 깨달은 사람 과연 누구냐? 아픔과 가려움은 너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내가 아프고 내가 가렵다고 해서 내가 등이 가려운데 그래 내가 대신 긁어줄게. 자기 등을 긁습니다. 제가 가려운데 왜 선생님을 듣는다 해서 제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죠? 그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내가 어디 아픈지 가려운지 묻는다면 어찌 그런 것을 나한테 묻느냐? 아 지금 가려워 죽겠어. 지금 삶이 너무 괴로워. 어떻게 미치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딴 사람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묻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대답을 받는 사람이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봐. 네 문제인데. 네가 가려운 건 네만이 알고 네가 아픈 건 너만이 알고 네 스스로가 사실상 답을 가지고 있어. 이게 사실 양요항입니다. 답이라는 게 남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양요항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네. 당신은 도대체 왜 양요항을 준비합니다. 제 고행 성사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왜 양요학을 했느냐? 제 거짓말도 아니고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은 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요즘은 이름 바뀌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석박사를 했는데요. 그 동네에서 대부분 공부하는 게 주자학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주자학이 저는 일정 부분 우리 근대 교육에 굉장히 근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지혜의 보고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자학, 양요하고 다르게 생겼죠? 네, 주자의 얼굴인데 이 주자학에 훨씬 더 관심 많았고요. 특히 관심 있었던 것은 바로 공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부고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입니다. 사실 교사들도 가장 많이 하고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전공이 사실 교육 철학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등한 아이도 아프고요, 떨어질까봐. 중간한 아이도 오르지 못할까 아프고, 꼴찌가는 애는 공부를 포기해서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불행한 나라입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하루에 40명이에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중국 빼고요. 중국은 인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40명이 더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40명이고요. 초중고 학생이 하루에 지금 현재요 13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요, 자살을 했다는 것은 자살 시도자가 연구자에 의하면 적어도 10배 정도 된대요. 자살을 성공해야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약 10배가량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루에 40명이 죽는다는 것은 하루에 40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무려 130명이나 되고 있는 거예요. 대체 공부가 뭔데? 저도 공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교육을 왜 하는데? 사실 교육이 경쟁이고 시험이고 이런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공부하지 않겠다,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내용, 연구한 부분은 바로 공부론이었어요. 시험 공부가 아니라 제 성인된, 이 현대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법. 이게 공부예요. 옛날 말을 돌리자면. 이왕 태어난 거 멋진 인간으로 살아보자. 이왕 태어난 거 위대한 인간이 한번 되어보자. 그 위대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데, 이거에 대해서 탐구한 것이 공부론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태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공부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내가 이쪽에 던져졌으면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저기 뭐 저승자사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번 태어났으면 정말 멋진 인간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공부의 본질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와서 지금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산다는 자체가 사실상 공부의 의미에 가까워요.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로 공부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놀라운 부분은 바로 성증리였습니다. 성증리 지난번에 주제학 들으니까 여러 번 들으셨죠? 네, 본성은 곧 이치다. 저는 그 옛날식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거고요. 이걸 현대말로 옮기면요. 이 모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완전하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모든 인간은 우리 본원적으로 여러분 모두 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 우주가 바로 위대성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부여했다는 거죠. 저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자와 같은 존재다. 우리 모두가 다 요순과 같은 존재다.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실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별거야? 욕망의 덩어리지. 아니면은 동물 중에서 유기체 중에서 진화를 조금 해가지고 지능이 발달하고 이성이라는 게 있고 이 문명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이상이 있겠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제학이든 양념학이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본원적으로 위대하지 않다면, 인간이 본래 완벽하지 않다면, 위대하지 않는다면 교육이 무슨 소용이냐? 철학이 무슨 소용이냐? 정치가 무슨 소용이냐? 모든 출발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위대하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돼지를 키운다고 할 때 돼지를 교육을 열심히 시켜요. 열심히 시키고 훈련시키고 잘 키웁니다. 그래봤자 개는 뭐죠? 돼지일 뿐이에요.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떠한 교육, 인간 자체를 욕망 기계로 본다면 하나의 그러한 위대성이 없는 존재로 본다면 아무리 잘 키우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냥 욕망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저 이게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제 자신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난 왜 태어났지? 정말 짜증나. 막 이럽니다. 제가 재작년에 고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한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대요. 왜? 한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냐? 학교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대성을 발견해갖고 삶이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 시스템이 시험이라는 것, 공부라는 이름이 사실상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주자학뿐만 아니라 양명학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본래적으로 완전하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교육을 이렇게 보죠. 하나의 부족한 애가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걔네한테 교육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지식도 넣어주고 인성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위대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교육입니다. 점점 성장 발달시키는 게. 근데요, 동아시아 전통은 주자학과 양명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본래 완전한 존재였는데 현실적으로 그 완전성이 우리의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은 뭐죠? 그 가려져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처음처럼입니다. 바로 복초예요, 복초. 펜이. 네. 자, 이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네네.
네네. 네. 그냥 손으로 가르칠게요. 이 복초입니다. 뭐냐면, 처음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을 회복시킨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란 말이 바로 뭔가를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바꿔야 돼요. 괜찮아요. 예,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인간을 점점 발달시키고 성숙한다는 문제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위대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위대하고 나 자신도 위대하다는 생각 안에서 그 위대성을 발견하는 작업, 그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점점 느끼고 체득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니냐. 이게 주자학과 양락의 본질적 이념이에요. 사단칠정도 거기서 나왔고요. 또 다른 태계 율곡의 이발설, 이자두설 다 이 이념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본원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주자학이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본원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완벽하다고 하는데 사실 요순이나 공자나 어떤 뛰어난 사람들은 타고났을 때 아주 깨끗하고 정밀한 어떤 기로 태어났대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더럽습니다. 이 조잡한 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다고 선언을 했죠. 모든 인간은 완전하다고 선언을 해놓고서 현실적으로는 위대한 인간은 벌써 타고난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선 유학자들이 다산도 그렇고 성우도 그렇고요. 많은 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좌절을 합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자는 얘기했어요. 그쪽 성리학에서는. 그런데 그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위대한 사람은 벌써 타고난 기, 깨끗한, 선천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보면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이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부를 해도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정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해봤자 위대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된다. 이 부분에서 좌절하게 되죠. 사실 성인됨이라는 것은 진짜 낭만적 꿈에 불과합니다. 주자학에서 있어서. 선언은 했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주자학과 양락을 하나로 구분시키자면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 이후에 주자는 단 한 명도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양명은요, 길거리에 사람들마저도 성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차이에서 여러분들 많은 차이점을 느낄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주자학을 열심히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 주자학 아이들한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현실적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론 체계가 과연 지금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거야? 주자학 별거 없다 라고 생각하고 주자학을 제가 접었습니다. 다시는 전통의 사유로 공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건방지게 그 최첨단의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프랑스 철학을 공부했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쪽 제가 부족하지만 푸코와 교육이라는 책도 제가 번역했고요. 미셸 푸코 그쪽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시각으로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당황스럽게 갑자기 제 지도 교수님 불렀어요. 나 이제 이런 공부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너 한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왕양명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왕양명 정말 멋있거든? 이왕 태어난 거 그런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 정말 좋은 거야. 너 양명 공부해봐. 진짜 멋지거든?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 지도교수가 정순 선생님인데 양명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명학 맨날 비판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양명학을 무슨 날에 공부했는지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이제 프랑스 철학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지도교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검사를 받고. 그때 지도교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국학을 내가 네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선생님은 국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 한국학이 따로 있어? 그래 뭐 공부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왔더니 양명을 하라는 거예요. 양명 정말 멋질 거다. 네가 공부하면 완전히 반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갖고 실제 해보니까 양명학이 이 왕수인의 또 다른 초상화입니다. 이 양명학이 제 운명이 됐죠. 평생 이 길을 이제 가긴 할 건데 제가 운이 좋게 또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 제가 파견을 갔어요. 연구학자로서. 거기서 선발이 돼가지고 제가 그 전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만두고서 양명학을 공부했습니다. 아까 그 앞에서 사이에 보신 분이 주자학이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서구 가봤더니 아니에요. 주자학은 한 책 있으면요. 양명학처럼 10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자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이 주자학에 났기 때문에 주자학이 많았던 거고요. 나갔더니 양명학이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굉장히 문물한 개구리였구나. 그 양명학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지? 그들한테 이게 먹히는 이유가 뭐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1년 넘게 거기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 인생에 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망과 하나는 희망이 정말 극단에 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바로 뭐냐면 집에 오자마자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죠. 이제 큰애도 태어났습니다. 큰애는 제가 미국 갈 때 그때 태어났는데 큰애도 태어났고 또 애기 엄마도 아프고 그리고 제가 학위 논문을 썼어야 돼요. 제가 박사를 27에 들어갔는데 2000년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써야 합니다. 이 의무 규정이 있어서. 다른 거 공부하다 있는데 논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뭐 하지? 그리고 막 상황도 급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죄송한데 그때 제가 아파트 9층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도 거기인데 거기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제 무능력과 제 비하와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고 지금 네 책임감도 의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자기 뭐 한다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애엄마랑 아기들이랑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힘들고 글도 안 써지고 뭐 하고 정말 바닥에 있었죠. 매일매일 눈물이 났었어요. 왜 그 우울증이 온 겁니다. 실제로. 근데 제 아파트에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베란다에서. 근데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애기한테 그래 아빠가 자살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기한테.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다른 거를 공부를 안 하면 안 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우리 애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주변에서 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또 주변 친구들하고 많이 믿어줬어요. 넌 할 수 있다고. 옛날부터 봐왔지만 넌 정말 할 수 있다. 진짜로 믿고 있다. 근데 제 자신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요. 제 자신이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양명학을 학위 논문 주제로 잡은 거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맨날 자기를 믿어라, 자기 완성이 있다, 뭐 한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는 거짓말로 들렸어요. 그 옛날 사람 헛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바로 이거입니다. 양명학은요 인간에 대해서 낭만주의적 시각이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로 뭐냐면 인간은 본래 완전자이고 그 완전성이 지금 양지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 이런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현현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위대성을 어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명의 얘기로. 여러분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존재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 믿음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시를 읽었을 때 가장 좋은 시라고 했잖아요. 가려움과 아픔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교육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상담도 그렇고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처음에 선언했는데 내 자신도 치유되지 않는 인간이 누구를 치유하고 누구를 해주겠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키트니 휴스턴의 노래도 있는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사실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양명하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이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다. 그 믿음과 사랑 속에서 다른 것도 확대해 가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떠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은 나는 위대하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정말 완전자다. 그 확신을 어디서 느끼냐면 양심에서 느낍니다. 양지를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럽고 뭔가 세월호 사태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뭐 아이들 자살하는 얘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자신이 위대하고 내 자신이 훌륭하고 내 자신이 사랑한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다른 것도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남이 볼 때, 남이 아픔을 당할 때 제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연결성을 지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은요, 사실상 다른 사람의 사랑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나만 따지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상. 양명학에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치유라는 게 남을 치유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치유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위대하다. 그 자기 존중에서 있는 거죠. 나는 위대하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자득이에요. 바로 뭐냐?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단히 당황스러웠어요. 인양반들이 어려운 얘기 잔뜩 합니다. 주작도 똑같아요. 양명학도 똑같고. 어려운 얘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자득해. 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얘기 또 잔뜩 합니다. 그 다음에 너 자득해야 돼. 근데 자득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스스로 믿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깨달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는 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훌륭하다, 뛰어나다. 인간 자체가 쓰레기가 아니고 욕망기계가 아니고 위대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신념의 문제죠. 바로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그 깨달음이 전제돼야 다른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게 이게 바로 양명학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양명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흥분해가지고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 느낌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양명학을 왜 했고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데요. 이 양명학의 또 다른 왕양영의 사제입니다. 대체 그러면 양명학이 뭐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주작을 공부하다가 주작이 좀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새로운 학설을 얘기하죠. 새로운 학설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자나 양명이랑 똑같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공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위대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 되는 길이 주자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약점이 있다. 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그게 양명학입니다. 근데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호가 양명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명이라는 호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자기가 주작을 공부하다가
주작으로서는 도저히 성인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은 나는 못 되는구나. 나는 그냥 신선이나 해야겠다. 그 산에 올라가서 도를 깨닫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냐면 저 친구들이 2km 오는 것을 다 알아요. 제 하이 부릅니다. 야, 친구들 오니까 제가 마중 나가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진짜 끝내주는 기술 배웠다. 도를 배웠다. 정말 놀라운데? 근데 왕阳明이 딱 중요한 얘기하죠. 지금 이따위 자잘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이왕 태어난 거 멋진 인간이 돼야 하는데 그런 자잘한 기술 때문에 내가 멋진 인간으로 보인다는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된다. 나 이거 바로 그만두겠다. 딱 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불교로 가려고 해요. 신선이나 불교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로 고민해봅니다. 고민해보는데 하나의 느낌이 있었어요. 절대 속일 수 없는 거.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요.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어요. 할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내가 아무리 부정하면 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사랑. 거기서 이게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거는 인간이라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가 부처님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주 이쁜 왕비를 얻었잖아요. 이쁜 왕비를 얻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 날 도 닦으러 도망가요. 말 타고서. 근데 아들 이름을 뭘로 지신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울라라고 하셨죠? 장애물이에요. 가족은 장애물입니다, 자기 도에. 근데 왕阳明은 다른 얘기하죠. 가족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둬버립니다. 나 그래 불교고 도가하고 신선이고 다 집어치고 육아에서 말하는 육아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깨달은 지점이 바로 양명동이라는 동굴이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양지라고 얘기하는 양명학의 본질이라는 양지라고 얘기할 때 뭘로 비유하냐면요. 바로 빛나는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양명이라는 롤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어디에 빛나는 태양이 있느냐?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 그 가운데 절대 꺼지지 않는 인간이 아무리 극악한 순간에 올지라도 정말 타락의 극치에 도달하더라도 이 태양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태양이 정말 덮여져 있는 그런 왜곡된 것만 싹 걷어내면 우린 태양의 존재로서 순간순간 막 빛이 나는 존재로 살아날 거랍니다. 이게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정말 멋진 얘기 아니에요? 나는 위대하고 그 위대성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거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주작에 대해서 왜 왕수인의 또 다른 사진인데요. 주작에 대해서 왜 좌절하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어요. 주작이나 양명이나 똑같이 공부를 해서 좋은 사람 된다고 하는데 주작에 대해서 왜 좌절하게 되냐? 네. 사실 주작을 공부하다가 로이드에 걸립니다. 이제 정신병이 와요. 우울증이. 나는 성인 못 됐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탐구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탐구냐? 대나무 탐구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 주자의 전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물마다 모든 사물마다 이치가 다 담겨져 있고 그 이치를 잘 살펴보면 그 이치를 점점 확인하고 탐구하고 공부해가고 쌓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성인이 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요. 사실상 그 얘기를 보면 도덕적인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행동을 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상황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 가장 적절한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어떠하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해야 하잖아요. 그 탐구해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왕阳明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세상에 다 이치가 있어. 그래서 자기 친구랑 같이 그래 대나무 이치 한번 탐구해보자.
대나무를 지 친구가 3일 동안 밤낮 눈도 안 뜨고 쳐다본다. 지 친구. 이게 사람이 버티겠어요? 그냥 딱 쓰러져. 아, 야, 난 안 되겠어. 난 성인 안 될 것 같아. 나 3일 했는데 별로 안 될 것 같아. 왕영영이 또 옆에 투덜대죠. 야, 넌 벌써 근성이 그따위로 해갖고 되겠어? 성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 대나무를 왕영영 그래도 화끈합니다. 일주일 봤어요. 막 졸면서 끊임없이. 근데 대나무 열심히 탐구한다고 위대한 존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육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과 지식의 탐구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 지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자득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건 위대한 존재일 텐데 그냥 시험 점수 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을 때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도덕 시험 보잖아요. 다 100점입니다. 실서 다 안 지켜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다 100점인데 도덕 시험은 애들이 100점 전공 과목이에요. 공부도 안 합니다. 워낙 뻔하니까. 근데 도덕적이잖아요. 뛰어다니고 난리치고 아이들 막 때리고 양보 절대 안 한다. 친구랑 뭐 했으면 양보해야 한다. 그러다 반드시 쳐요. 양보해야지. 서로 도와야 한다. 서로 돕지 않습니다. 이게 지식의 문제하고 삶의 문제하고 사실 달라요. 이게 왕양의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있었어요. 대나무 내가 아무리 탐구한다고 해도 내가 좋은 사람 되겠냐. 두 번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독서를 차분차분히 하고 체계적으로 하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주자에서 거기서 나와요. 근데 왕양이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고 방대한 양을 차분차분 열심히 공부해본다. 근데 또 고민하죠. 아니 이 지식, 이 책 내가 수만 권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지식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걸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저걸 배우죠.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얻고 수단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자기 삶의 목적과 결합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의미 있게 살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잘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육은 저기서 끝나죠. 시험 보면 끝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열심히 교육이 돼요. 공부도 되고 시험 보자마자 바로 딱 끝나죠. 근데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독서라는 것도 삶의 순간순간에서 계속적으로 의미를 줘야 하는데 왕양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지식이 과연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거기서 방황을 해요. 저희 아이들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나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슬퍼하는 게 바로 이 문제가 있어요. 지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널렸습니다. 저한테 이런 수업 만들어도 돼요. 인터넷 네이버 치잖아요. 그 양명하고 참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잘 설명해요. 정보가 널려 있어요. 근데 정보가 널려 있지만 양명학은 여러분한테 아무런 느낌도 안 줘요. 정보는 그렇겠습니다. 느낌은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도 과학이라는 과목도 여러분 마음을 느끼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뭔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느낌이 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내가 빠져버리면 지식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 안 되겠다. 그래 진짜 성인이란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큰일 났는데 내가 1시간을 넘게 하도록 요청받았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도 제가 그 발표를 하고 여러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게 용장오두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곳에 갔는데 용장이 이 재밌는 부분이 왕양명이 관리로 과거 시험이 돼가지고 관리로 나가는데 얘 15살 그 무종이라고 있습니다. 애기가 뭘 알겠어요? 이 옛날에 명대 때는요, 사실상 저희 왕이 있고 그 황제가 있었죠. 지역별로 왕이 있었고 황제 주변에 내시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개국공신이나 그 내시들이 지키는 그 부대가 금위라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죠. 근데
그 내시가 왕을 갖고 노는 거예요. 15살 청소년을. 뭐 이쁜 궁녀도 대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를 완전히 홀립니다. 그랬더니 유군이라는 판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뭐 십상시처럼 굉장히 그 내시들이 중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왕양명이 상소를 올려요. 야, 유군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유군이 이 자식이 감히 밑에 있는 관리 주제에 나한테 덤벼? 하고 이게 옛날에는 태형이라고 아시죠? 막대기로 때리는 거. 엉덩이를 40대를 때려서 내 엉덩이가 다 찢어지고 피가 난다. 살점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 베이징에서 바로 기양이라는 용장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유배를 가야 돼요. 길이가 하도 떨어져 있어서. 6개월 동안 기양을 가서 거기에 말 관리로 자천이 돼요. 베이징에 아주 중요한 높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대구시 무슨 공무원 한 사무관 정도 되시는 분이 갑자기 말 잘못해서 저 독도 거기 풀을 관리하는 사람을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갔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용장에서 깨달은 게 양명하기 핵심입니다. 네, 용장에 갔는데요. 여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왕양명 공원을 만들어요. 작년에 국제양명학회에 제가 참가했는데 거기서 초청을 받아갖고 양명명 공원을 만드는데 왕양명 공원을 얼마에 만드시는지 아세요? 제가 중국이 크긴 크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1조입니다. 근데 거짓말로 만들어요. 왕양명의 기록에 보면 왕양명이 때려 부신 사원이 있습니다. 저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기념해서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걸 기념해서 봐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학교 거의 뭐 개명대만큼 커요. 공원이 1조입니다. 1조.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그 5가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중화주의를 새롭게 부활하려고 하는데 여기 공자, 그 다음에 공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그 다음에 서원, 그 다음에 왕양명, 그 다음에 맹자구나. 이 주자는 없어요. 이 5명을 가지고 새로운 중화주의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 각각이 각각 1조씩 쓰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여러분들 저는 사실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의 민족적 주체성을 그 지점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중국에 가면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써있지도 않습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왕양명에서 대체 뭘 깨달았느냐. 이쪽에 가면은요, 해충과 벌레들이 가득하다 해서 저는 막 전갈이나 막 거미들 막 무시무시한 거 돌아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이 습해가지고 다 뱀이에요. 뱀이 얼마나 많은지 끔찍하더라고요. 모기랑 뱀이. 근데 그 뱀 소굴에 간 거예요. 거기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통합니다. 집도 지을 줄 몰라요. 정말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환관 유군이 자객을 보냈어요. 왕영이 때려 죽이라고. 저도 갔을 때. 그래서 왕영이 딱 고민하죠. 그래, 이래 죽을 거, 저래 죽을 거, 그래, 한번 고민이나 해보자. 자기 죽을 자리를, 무덤을 딱 만든다. 거기다가 이제 석관 위에다가 자기가 딱 앉아요. 그래, 곧 죽을 거니까 어떻게 되든지. 또 아파요. 여기도 계속 고름나고 피나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동굴 속에서 바로 뭐냐를 느끼냐면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 내가 되고 싶었던 건 성인이었어. 그럼 성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성인이라면. 그래, 내가 위대한 존재라면 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위대한 존재인데, 내 위대한 존재라면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걸까? 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날 저녁에 바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용장 오던데요. 바로 뭐냐면 용장에서 도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용장 오도 저겁니다.
여태까지 성인 되는 것은 책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다. 성인이 되는 그 본질과 모든 내용이 다 내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를요 좀 더 쉽게 하면요 이 동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성인이 남긴 경전과 같은 문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위대한 존재다. 본래적으로 타고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문명 이전에 경전이나 이런 건 문명이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문명. 그 문명에 의해서 우리는 위대성을 확인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컴퓨터 만들었다. 뭐 핸드폰 이런 거 했다. 이거 했다고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문명 이전에 본래적 자연적으로 우리는 위대성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양명학의 본질입니다. 그 양명학은요 심증리, 지행합의, 치암지 다 이 얘기예요. 인간은 본원적으로 자연적으로 문명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의 설명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대하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주자학은 경전을 강조했고 문명은 고정성이 있어요. 고정성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합니다. 양명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 분파가 다양합니다. 제가 저희 영남대에 있는 그 최정 선생님이라고 그 일본에 있는 책을 제가 이번에 번역을 했어요. 민음사에서 이제 출간이 나오는데 그 제목 자체가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거든요.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를 보면요. 동아시아 양명학은 다 다른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득은 이기적 자득이 아니라 사실상 나 안에 있는 위대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올바른 것이라고 왕양록도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바로 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왜 지금같이 양명학이야 하느냐. 제 3장하고 4장은 전체 이 논문 중에서 1장만, 2장하고 5장만 했어요. 근데 3장과 4장은 그 양명학이 주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고요. 3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5장을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돌리신 분도 있는데 한번 보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구막 했어요. 왜 지금 다시 양명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따가 한국 양명학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거지만 시간 때문에 제가 사실 일찍 끝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진이 또 아파져가지고 할 얘기를 모두 다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첫 번째는요. 양명학은 훨씬 더 변화에 잘 작용해요. 고정된 문명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뭐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볼 때 올바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잘 따릅니다. 그래서 주자학이 위기 닥칠 때 바로 뭐냐면요. 병자호란 그리고 임진왜란 일제식량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주자학이 잘 대응을 못해요. 그때마다 양명학이 튀어나옵니다. 특이한 경우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아픔도 그렇고요. 요새 뉴스 보세요. 아주 끔찍하죠?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자기 자신이 깨달음이 없을 건데 제 믿음입니다. 한번 이거 열심히 써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프랭이도 제 생각이 이겁니다. 요새 인성교육 뜨겁고 인성교육 진흥법까지 만들었죠? 사람 인성을 바꿔야 한다고. 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요, 세계 유일의 인성교육 의무국가가 됐습니다. 인성교육을 시킨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정말 유일무이한 국가예요. 위대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누군가의 부도덕함이 사회적 피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인성교육 진흥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발의가 됐고요. 근데 전 되게 웃기더라고요. 여태 교육은 대체 뭐 했어?
대체 뭐 했길래 인성교육이라는 게 따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 정말로 교육이 아무것도 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인간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제가 강의하고서 여러분들 시간 돼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제가 가르칠 때도요, 이거 강의할 때도 다 위대하신 분들이고 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수업도 사실 달라요. 내가 쓰레기들을 가르친다. 내가 여러분처럼 위대한 분을 가르친다. 하면서 가침을 타는 것처럼 세상도요,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위대성이요, 정말 인간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전 중에 아주, 저희 여자분도 계시지만, 그 여러분 사프 선전에요,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샴푸 선전이 있어요. 로레알이라고 굉장히 비싼 샴푸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소중하니까 함부로 아무 샴푸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살겠어요? 그 부분에서 바로 양명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간의 위대성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세상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그 해석의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의 대상이, 인간의 첫 번째 해석 대상이요, 엄마긴 하지만 엄마한테 자기를 처음에 알게 되죠. 이제 점점점 크면은 세상의 해석의 첫 번째 기준은 나예요.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면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나를 쓰레기로 보면 세상은 쓰레기예요. 나는 우울하면 세상은 우울합니다.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8월 말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다가 추석 명절 때 우리 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셨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처갓집에 갔다가 집에 시골집 그 아버지 어머니 묻힌 곳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뭐 슬픈 노래가 하나 나왔는지 계속 우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제 좋아하는 선생님하고 아까 그 선생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양명학을 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되겠냐. 양명학을 사는 세상을 치유해야 할 사람이 슬퍼하면 되겠냐. 네 마음속에 바로 태양이 있는데 네 태양이 비구름에 지금 적셔지기를 네 엄마가 생각하겠냐고. 사실 나 자신도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태양이 절대 아무것도 덮여지지 않아야죠. 그 자체가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다면요, 사람들 모두 다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나만큼 나와 똑같은 다 태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경쟁 우선주의나 세상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다 위대하니까, 다 다양한 거니까. 거기에 바로 양명학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